안녕하세요. 헥사입니다. 얼마 전에도 강원도 인제군 소양강 둘레길이라는 데를 다녀왔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도 강원도 인제로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 계곡 트레킹 재밌는 구간들이 좀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떠나기 전에 미리 주차장이 있어서 와 여기다 주차하면 되겠다고 갔더니 주차가 저 말고 단 한 대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일까 하고 그냥 출발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택시들이 엄청 지나가죠.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아까 맨 첫 장면에서 나왔던 고가도로가 이렇게 멀리서 보입니다. 오늘 돌아보는 트레킹 코스가 원점 회귀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착 지점에 주로 주차를 많이 하시고 출발 지점까지는 이렇게 택시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출발 지점 한참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먼저 댄 거였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분들은 택시 타고 올라가는 출발 지점까지 한 30분, 40분 정도를 걸어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오늘 걷는 길의 출발 구간이 백두대간 트레일이라는 긴 코스의 출발 구간과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가다가 중간에 계곡길로 틀어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다시 보니까 아침 이슬이 참 예쁘게 맺혀 있는데요. 이날 아침에 부슬비 같은 게 좀 내려가지고 엄청 습하고 엄청 더웠습니다. 출발을 11시 좀 전에 한 것 같은데요.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마을 주민분들이 심어놓은 여러 가지 작물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저 멀리 산 위에 보시면 저기 왼쪽 위에 송신탑 같은 게 보이시죠? 저기까지 이제 지옥의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정신줄을 놔서 올라가는 거는 따로 안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자, 단체로 트레킹 오신 분들도 보이고 저 왼쪽에 보이시면 안내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출입자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11시 35분입니다. 예, 예. 11시 35분. 예. 참고로 백두대간 트레일 가실 분들은 미리 인터넷에서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가려고 하는 계곡 트레킹, 아침가리 계곡은 예약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명부만 작성하고 바로 가시면 됩니다. 1시간이면 이게 얼마 된 거야? 시간이 더 적인데. 이건 6.1km, 요거 3.6km. 지금 지도상에 보이는 파란색 길이 백두대간 트레일이고 예약해야 되는 코스고요. 오늘 제가 갈 길은 저 노란 길로 중간에 빠지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주차장에서 저는 출발을 했고요. 현재 위치는 초소 안내소, 그다음에 조금 더 가다가 노란색 길로 빠지게 됩니다. 안내 초소를 이렇게 지나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이제 출발 지점 바로 옆에 보시면 저 밑에 영어로 써있죠. 아침 게리라고 적혀 있는데 포토존이라서 기념사진 하나 찍을 수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이런 멋진 백두대간 트레일 길은 기회가 되면 한번 들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내 센터를 출발해서 이제 조금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야, 주차하고 처음에 안내 센터까지 가는데 진짜 오르막길만 계속 있어서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내려가다가 계곡길로 쭉 내려가면 될 것 같아서 이제 뭐 땀 흘릴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힘은 들겠지만 자, 한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한 40분 정도 계속해서 완만한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나도 도착 지점에 차 대놓고 택시 타고 올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조금 들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아까 얼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라오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얼굴이 벌개졌거든요. 근데 내리막길을 막상 걷고 있으니까 아, 처음에 좀 고생하면서 올라오길 잘했다. 어차피 이따가 계곡에 물 담그고 더위 식히면서 내려갈 텐데 처음에 그렇게 미리 고생을 해 놓으니까 오히려 이 길이 더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참을 내려가다 보면은 슬슬 계곡의 소리와 이런 경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비가 오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계곡 트레킹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그냥 살짝 부슬비 정도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날씨는 좀 후텁지근했지만 이런 예쁜 꽃들, 식물들 이렇게 싱그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혹시 세수하는 개미 보셨습니까? 여기서 아침에 이렇게 더듬이 세수하는 개미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좀 예쁜 나비를 한 마리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요. 검은 날개에 빛나는 푸른빛이 있는, 나중에 찾아보니까 제비나비라고 하더라고요. 나비가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아, 매정한 등산객 두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에 나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잘 쉬고 있었는데.
자, 이런저런 길가에 있는 것들 구경하다 보면은 이렇게 출발 지점, 갈라지는 지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가 인터넷에서 좀 유명한 무인 가게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뭐 정비를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멋들어진 통나무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음료수 하나 골라봤어요. 냉수에 담겨져 있어서 음료수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반대쪽에 있는 통에다가 자기가 맞는 고른 물건하고 맞는 금액을 여기 안에다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됩니다.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가게 안에는 이제 뭐 꿀이나 효소, 그다음에 담금주, 그다음에 뭐 버섯, 그다음에 라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쉬어 가실 분들은 쉬면서 정비를 하고 출발하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지점 안내 표지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있는 계곡에 작은 폭포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불통되는 구간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지인들에게 미리 연락을 해놓으라는 그런 안내 문구가 좀 있습니다. 아까 출발 지점에서 쭉 진행하면 백두대간 트레일 코스인데 우리는 예약을 안 했죠. 그쪽으로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서 내려가면 아침가리 계곡 방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좀 길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산악회에서 남긴 저런 끈을 보고 길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부터는 계곡 따라서 계속 가시면 되고요. 출발하자마자 이제 나무가 본격적으로 좀 빽빽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침가리 계곡이라는 이 아침가리라는 뜻이 아침에만 햇빛이 잠깐 비쳐서 아침에만 잠깐 밭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오지라는 뜻인데 실제로 그 6.25 전쟁, 한국 전쟁 당시에 전쟁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오지 중에 오지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뭐 자동차 타고 이렇게 안전하게 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됐죠. 잠깐의 숲길을 지나면 이제 계곡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아침가리 계곡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4시간 내외로 이제 걷게 될 건데요. 이제 계곡 따라서 쭉 내려가면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물에 빠질 거를 감안을 하고 좀 이렇게 헌 운동화를 신고 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만난 계곡부터 어쩔 수 없이 길이 끊겨 있어요. 물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입수를 해야 됩니다. 미리 가신 분들 중에 신발이 벌써부터 망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거를 왜 안 가져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물길, 흙길, 자갈길, 바위길, 흙길 뭐 이렇게 가야 되는 코스라서 신발을 좀 튼튼한 걸 신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발을 담가는데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정말 맑습니다. 그래서 한번 손을 담가봤습니다. 정말 맑죠. 제가 영상으로는 많이 올리지는 못했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주로 해수욕장이나 바닷가 근처에서 이제 뭐 바람을 쐬거나 캠핑을 하거나 이랬던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계곡에 발을 담그고 만져보고 하니까 정말 이 계곡에서 느껴지는 신선함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계곡길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어느 한 군데 똑같은 계곡이 없습니다. 모두 다 다른데요. 아까 처음에는 물이 좀 세차게 흐르던 계곡이 있었는데 조금만 걸으니까 이렇게 잔잔하게 정말 물결 하나 일지 않는 그런 구간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수팩으로 한번 카메라를 넣어봤는데요. 자, 물고기들도 많이 있는 게 보이시죠? 정말 맑습니다. 바닥에도 물고기들이 좀 있었는데 제대로 찍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걷고 있는 자갈길도 만약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범람해서 이제 지나가던 그런 흔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가 올 때는 정말 위험할 것 같고 여름에 비가 이제 그치고 났을 때 오면은 정말 시원하게 트레킹할 수 있는 최고의 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 매년 이제 앞으로는 매년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걷다 보면은 좋은 포인트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데요. 여기 왠지 물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코스라서 앞뒤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냅다 이렇게 몸을 담가봤습니다. 넓고 깊은 코스는 아니라서 막 이렇게 수영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는 아니었지만 경치가 좋아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뒤에서 오시던 다른 분들도 저를 보고 자꾸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누가 먼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따라 들어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곡이다 보니까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영하는 부분은 좀 얕은 편이었고 저기 다른 팀이 수영하는 저 부분은 발이 안 닿는 깊은 구간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즐겁게 처음 수영을 하고 있는데 이따가 내려가면서도 이런 물놀이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진짜 많거든요. 계속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따가 한번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수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계속 들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앞에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날이 평일이었는데도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온 편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앞뒤로 단체 관광객분들이 쫙 깔려가지고 제가 수영하는 거를 빤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민망해서 공개 처형 아닌 공개 처형 당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어차피 내려가면서 또 수영할 포인트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일찍 나와서 다시 또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와가지고 혹시나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물론 뭐 안전하게 다니면 별로 위험할 건 없지만 앞뒤로 단체 관광객분들이나 팀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잘 즐기다 온 것 같습니다. 자, 온몸을 풍덩 물에 담궜으니까 이번에는 옆에 계곡 옆에 있는 숲길로 좀 걸어서 몸을 좀 말리면서 걸어보려고 했는데요. 자, 이제 4번 구간, 여기부터 이제 휴대폰이 통신이 안 되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진짜 오지죠? 코스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물길로만 계속 가시는 분도 계셨고 물길, 숲길 같이 있는 구간에서는 이제 뭐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도 되고 또 이제 숲길이 오히려 편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택을 잘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걷다 보면 또 이제 새로운 포인트 하나가 또 나왔는데요. 여긴 또 이제 풍경이 완전 느낌이 다르죠. 완만한 얕은 물가인데 여기는 모래, 흙 이런 식으로 물가가 돼 있더라고요. 모래사장이 있더라고요. 풍경도 풍경인데 아까 전에 계속 보고 오던 자갈들, 바위들이 다 부서져서 이렇게 모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원시계곡 맞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발목이나 무릎 정도 깊이까지밖에 안 오기 때문에 지금 단체 관광객분들 지나가고 계시는데 여기서 물에 풍덩 앉아가지고 단체 사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저 뒤에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좀 속도를 내서 걸어봤는데요. 한참을 걸으니까 또 단체 관광객분들은 또 따로 빠지시고 또 앞뒤로 사람 없이 또 한적한 구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좀 수영하기 좋아 보이죠? 이런 포인트들이 계속 있는데 정말 단 한 군데도 같은 곳이 없습니다. 근데 다 좋습니다, 정말. 자, 길이 헷갈리실 때는 아까 산악회 표시 같은 거 보시면 되고요. 길이 험하다는 표시는 신발 깔창들 버려진 거 보면 느껴지시죠? 계속해서 계곡길, 숲길 이렇게 반복해서 걷고 있기 때문에 편집하기가 사실 조금 애매했는데요. 최대한 제가 걸었던 순서대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다시 또 숲길 장면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느낌인데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 곶자왈이라는 그 원시림을 여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무슨 애니메이션에서 나올 만큼 원시숲의 느낌이 정말 진하게 났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실 뭐 그 정도 급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그 숲의 진한 향을 느끼면서 그 원시숲의 느낌을 느껴보면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계곡 옆에 끼고 이렇게 계속 숲길을 걷는다는 게 다른 곳에서는 쉽게 느껴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니까요. 그동안 헥사투어 올린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제 모습을 찍는 게 어색해서 원래는 잘 안 찍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계속해서 이제 걷는 것만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까 제가 좀 들어가야 뭔가 트레킹하는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찍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걷고 있는 앞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뭔 멱살을 잡고 가는 것처럼 이상하게 찍혀버렸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좋은 카메라 사서 다양한 앵글도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가다 보면 이렇게 숲길에 오래된 버섯들이 피어있는 장애물들도 있고요.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제가 뭐 지금 표정이 좀 굳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즐거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일부러 다 빠져보고 한 중반부쯤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물에 다 빠져봤기 때문에 그냥 뭐 발에 담그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막 고사리 같은 양치 식물 같은 것도 보이고 징그러. 되게 원시숲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지금 바닥에 있는 바위들에 피어있는 이끼들 보이시죠? 보기에는 굉장히 예쁜데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 길을 걷다 보면은 흙길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크고 작은 돌들, 진짜 예측이 안 되는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신발은 튼튼한 걸 신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자갈이 있는 물길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바위로만 돼 있는 곳이 있기가 있어서 진짜 미끄럽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밟고 있는 여기랑 요렇게 생긴 바위길, 물이 좀 세죠. 여기는 요런 데는 정말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저는 거의 뭐 기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팔로 짚으면서 한쪽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 물에 안 빠지게 최대한 조심하면서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다른 분도 후기를 좀 보니까 등산 스틱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없어도 충분히 가능은 한데 등산 스틱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시 계곡길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바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거든요. 지금 보이는 바위들이 예뻐서 찍어본 건데 요 바위는 참 멋있더라고요. 무슨 강원도의 산맥을 축소시켜 놓은 거 마냥 보여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멋있죠? 계곡을 따라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점점 많아지는, 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지만 다른 팀들도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수시로 수영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물놀이 많이 하시면서 내려가시더라고요. 이제 날이 워낙에 덥기 때문에 물 온도도 적당했던 것 같고요. 물에서 놀다 나와도 그렇게 춥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다른 포인트인데 와 진짜 물 너무 맑죠. 중간에 내려가다가 어떤 여자분은 아예 구명조끼를 차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둥둥 떠가면서 그냥 계속 물길 따라서 내려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계곡길도 좌우로 양 옆에 숲길이 따로 있는 길이라서 이렇게 길을 선택하면서 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코스입니다. 여기부터도 이제 숲길이 아까 봤던 숲길이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근데 또 제가 갔다 온 입장에서는 또 다른 느낌이 있어서 계속해서 편집에 넣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이런 자연 장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들도 볼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위에도 한번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숲이 울창하죠. 매년 여름마다 앞으로 계속 오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만족도가 높았던 곳이거든요. 중간에 이런 이끼들 보면 무슨 만화에 나오는 그런 원시숲 같고 이렇게 버섯도 있고 양치식물도 이렇게 고사리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뱀이 중간에 좀 있는데 뱀을 한 마리 봤거든요. 샌들 같은 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물이 있어가지고 샌들을 신을까 아쿠아 슈즈를 신을까 이랬는데 차라리 운동화나 등산화 적시면서 신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좀 숲이 다른 데보다 더 짙은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 구경해 보시라고 천천히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을 내려가다 보면은 요란하게 현수막이 붙어있는 구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까 처음에 봤던 사망자 발생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지금 멀리 보이는 저 작은 폭포가 있는데요. 저 밑에가 굉장히 좀 시커멓죠. 저 구간에서 수영을 하다가 누군가가 사망했던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수영하지 말라고 이제 표지판이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제 거의 한 3분의 2 지점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요. 내려가면서 이제 슬슬 물도 점점 천천히 흐르는 것 같고 깊은 포인트, 물놀이 할 만한 포인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좀 많이 근처에서 쉬고 계시길래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방수팩을 준비해서 갔는데 이게 지멋대로 버튼이 막 눌려서 제대로 촬영이 안 됐더라고요. 나중에 파일을 확인해 보니까 물안경도 준비해서 갔었는데 아쉽지만 저는 재밌게 놀았지만 영상이 여기서 제대로 안 담겼더라고요. 아쉽지만 또 한참 내려와서 또 다른 지점에서 한 번 더 수영을 물놀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영상도 잠깐 넣어봅니다. 진짜 놀만한 구간이 많기 때문에 계곡 물놀이 몇 년치는 한 번에 한 것 같습니다. 몇 시간 동안 내려오면서 놀다가 걷다가 옷 마를 때쯤에 또 물 들어가고 계속 그랬습니다. 저희는 이제 4번에서부터 내려왔죠. 1번 이제 오후 3시 40분 정도가 됐는데 이날 출발하면서 캔커피 하나 마시고 뭐 아무것도 먹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맛있는 거 먹고 내려가려고 쉬려고 이렇게 자리 좀 잡아왔습니다. 오늘의 늦은 점심은 아까 무인가게에서 샀던 포카리 스웨트하고 포켓몬빵 자 뭐 준비해봤고요.
요거 약간 무슨 매운 고로케 같은 건데 맛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포켓몬 띠부띠부실 꺼내봤는데 저는 저 캐릭터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체크해보니까 이제 배터리가 거의 안 남아서 메인 카메라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서 이제 마지막에는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이게 좀 세팅이 잘못돼서 화질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막바지에 이제 이렇게 얕은 보호가 하나 있는데 여기 지나고 한참 걷다 보면 이제 아침가리 계곡길 트레킹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에 여기 이제 출구로 나오면 큰 계곡 하나 보이시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물놀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길 건너면 이제 진짜 마무리가 됩니다. 건너편에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침가리 계곡을 트레킹을 다 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주차장에 차 대시고 거꾸로 살짝 올라가서 계곡을 좀 즐기시다가 내려오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 출발 지점에서 저는 그냥 바로 올라갔는데 그러지 마시고 방동 약수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많이 출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발을 물에 담궈서 이게 발이 좀 팅팅 불어서 터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막상 도착하고 나서 발을 보니까 애기발처럼 아주 뽀송뽀송하게 발이 수분을 가득 머금어서 오히려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침가리 계곡 코스는 마무리했고요.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벌써 한 4시 30분 정도가 됐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아까 처음 주차장은 차가 한 대도 없었는데 여기는 차가 많죠. 보통 이제 여기다가 차를 대시고 택시를 타거나 뭐 같이 온 지인 차를 타거나 해서 출발 지점으로 차를 타고 이동한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트레킹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점 회귀가 안 되는 코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화장실에서 마른 옷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걸로 갈아입고 1시간 정도 추가로 더 걸어서 이제 원점 회귀를 했습니다. 이렇게 걸으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체력이 좀 되신다면은 원점 회귀를 강제로 이렇게 걸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제군의 보노보노 비슷한 캐릭터가 인사를 이렇게 바닥에서 하더라고요. 자, 안녕.